온갖 종류의 침몰선들을 구조하거나 인양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간다. 깊은 바닷속의 살인적인 수학, 뼛골이 시려오는 추위, 공포와 어둠 속에서 해난 구조대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미 해군 해난 구조대, 심해 잠수요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미 해군 심해 잠수요원들은 선배들의 명예로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들은 진주만 사태와 2차 대전 해전에서 위험한 해난 구조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미지의 영역을 밝히는 과학의 발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각종 실험에 참가하기도 한다. 가느다란 산소 호수와 잠수 모함에서 대기하는 동료들의 손길에 생명을 맡긴 채 이들은 깊은 바다로 잠수에 들어간다. 잠수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초 안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급상승할 경우 폐에 파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느리면 산소 부족으로 익사할 위험도 있다. Always leave yourself a way out. Never put yourself in a position where if one thing goes wrong, that's it. It's dangerous. People can lose their lives if you do something wrong. It's a brotherhood. You count on each other. You gotta have thick skin to be a deep sea diver. You just can't be a little timid guy to be a deep sea diver and be successful.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는 살보호는 미 해군이 심해 잠수 구조 임무를 위해 특수 제작한 단 4척의 군함 가운데 한 척이다. 선상에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18명의 잠수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침몰한 군함을 수리하거나 잔해를 회수해오는 군사임무 말고도 민간 선박이 해난을 당했을 때도 전환자를 구조하고 잔해를 회수하는 일을 한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든다. This is muddy, grimy, slimy, dark water underneath piers, beneath ships, inside of ships, broken aircraft. This is working in a junkyard, except it's beneath the waves. You have to depend on your other Navy divers with your life. When you're at the end of that umbilical and that person's topside and he's in control of your life.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이 높아지고 그 결과 몸속의 질소가 혈액 속에 용해되기 시작한다. 무리하게 너무 깊은 수심에서 오랫동안 잠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 잠수 요원에게 이상이 생겼을 경우 모선에서 대기하는 잠수 감독관과 동료들이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한다. Most critical time of the diving is when they're coming back to the surface. Assuming they were successful on the bottom, doing whatever they might have been doing, the ascent coming back over the top is very important, and that's got to be very well managed. 지금은 부상 감압 훈련을 실시하는 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잠수 요원이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수면 위로 상승했을 경우 감압병이라고 알려진 극심한 관절 통증을 겪게 되는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압실에 집어넣는다. 잠수 요원들은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질소를 서서히 안전하게 배출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계산된 시간만큼 감압실에서 머무른다. 혈액 중의 질소가 너무 빨리 확산되면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그 결과 심한 마비 증세가 올 수 있다. 말 그대로 온몸이 뒤틀리며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도 있다.
1880년대부터 미 해군은 훈련 도중에 불발된 어뢰와 같은 중요한 장비들을 회수하기 위해 잠수 요원들을 동원했다. 그런데 문제는 감압병이었다. 감압병 때문에 잠수 기피와 활동 시간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이다. 1898년 쿠바의 아바나항, 스페인 해군에게 침몰된 미군함 메인호를 찾기 위해 들어간 잠수 요원들은 이와 같은 신체적 한계에 부딪혔다. 수심 20m까지는 무리 없이 내려갈 수 있었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오랫동안 작업할 수가 없었다. 미 해군은 심해 잠수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15년 미 해군 잠수 교범이 만들어졌다. 잠수 요원들이 수면으로 부상할 때 얼마만큼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또 감압실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교범을 만드는 데는 미 해군의 초창기 잠수 요원인 조지 D. 스틸슨 중사의 공이 컸다. 그는 1914년부터 구축함 워키호에서 4명의 잠수 요원들을 데리고 심해 잠수와 신체 변화에 대한 실험을 거듭했다. What they did over the period of 1914 was completely revamp everything to do with Navy diving. And in the pages of the 1915 Deep Diving Report is born the concept of the US Navy Mark V helmet. It becomes the foundation for basically all naval diving operations from that time through to the early 80s. It was also bulletproof, an absolutely rock-solid rig. You felt very safe in that thing. When you're on the bottom, you could do anything you wanted. In the water, moving around in a Mark V was a superb diving rig and very simple. Very little to go wrong. 스틸슨 중사가 이끄는 잠수팀은 그간의 잠수 경험을 바탕으로 1915년 호놀룰루 해역에 침몰한 잠수함 F4호를 인양하는 임무를 맡았다. 장비는 90kg이나 나가는 마크 5 헬멧. 더구나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잠수였다. 하지만 10여 차례의 시도 끝에 잠수함에 인양 케이블을 연결했다. 수심 100m 이상을 내려간 요원도 있었다. F4 잠수함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쌓은 지식은 이후 모든 심해 잠수, 해난 구조 임무의 기초가 됐다. 해군 잠수 요원들은 그 이후로 침몰한 군함과 잠수함 인양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25년엔 잠수함 S-51호, 27년엔 잠수함 S-4호를 인양했다. 이들이 일궈낸 가장 빛나는 성과는 2차 대전 직전에 침몰했던 잠수함 스켈러스호에서 33명의 승무원들을 구해낸 일이다. 스켈러스호는 1939년 5월 23일 뉴햄프셔의 포츠머스 인근 해역에서 훈련 도중 침몰했다. 잠수 요원들은 무려 648회의 잠수를 하며 구조 활동을 벌였다. 더구나 헬리옥스라고 부르는 헬륨과 산소 혼합 기체를 흡입하는 실험까지 병행했다. 하지만 헬리옥스는 혈액 내 질소량 증가 때문에 생기는 근육 경련 등의 감압병 증세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그저 완화하는 정도였다. 이들의 활약이 절정에 달했던 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폭격 사태. 미 태평양 함대 대부분인 86척이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다가 집중 폭격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 사태 발생 24시간 만에 해군 잠수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기름투성이인 바닷속에서 사상 최대의 구조 활동을 수행했다. We didn't use any lights. We felt our way through the compartments, and if you were lost, you would describe where you're at, and it'd look up on the blueprints on the ship and tell you where you were and how far you had to go ahead or turn right or turn left in the compartments. When you go down a compartment that's flooded up maybe to your waist, and you stop and something nudges you and you reach around, it's a body. It's been floating back and forth with the tide. So I wasn't sleeping too good. 침몰선 안에서 생존자를 찾는 게 급선무였다. 잠수 요원들은 배 측면에 접근해 대형 해머로 갑판을 두들기며 응답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에드워드 레이먼은 군함 캘리포니아호 안에서 죽음을 앞둔 젊은 수병의 절박한 부름을 들었다. And he knew the man was
was dying. He couldn't understand how he could still be alive when he was actually cut right in half at midriff. But he told the man, I'll try to reach up and find your hand. And the man kept saying, please stay with me. I know I'm dying, but please stay with me until I do. And so Eddie was able to reach up through the side of the wreckage, find the man's hand, and hold it until he died. 물론 잠수 요원들이 구조해낸 생명도 꽤 많았다. 오클라호마호에선 32명을 구해내기도 했다. 잠수 요원들은 침몰한 애리조나호의 배 밑창까지 내려가 인양이 가능한지 확인하기도 했다. 수많은 암초와 산호초 사이를 뚫고 들어가 본 결과 아쉽게도 완전히 두 동강이 나서 인양이 불가능했다. 그래도 대다수의 배들이 인양되어 수리를 받고 함대에 복귀했다. 오클라호마호는 드라이도크에 보내져 영원히 퇴역했다. 애리조나호는 전쟁 기념물로 전시돼 있다. 진주만 사태 때 침몰선들을 구해내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2차 대전 당시 큰 역할을 했다. 해군 잠수 요원들은 심해의 위험과 싸우는 동시에 전쟁의 와중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으로 바다를 장악해 나갔다. 또한 해난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군 조직을 만들었다. 군함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해난 구조 임무 때마다 심해 잠수 요원들이 앞장을 섰다. 미 군함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평양 해역에서였다. 심해 잠수 요원들은 피해를 입은 군함과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레이팀 안에서 해군 잠수요원 케네스 노트는 동료들과 함께 일본군에게 공격당한 군함을 구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수훈련소를 막 졸업한 신참 요원이 배 안에 갇혀버렸다. There was two divers down, tunneling underneath with the idea of placing an explosive charge around it to cut it in half. Well, the diver on the starboard side of the ship, while he was down, a plate slid in on him and pinned him. 노트는 신참 잠수 요원을 구해내지 못한 채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And he was trapped. He screamed all night long, and finally he died on the bottom. 많은 잠수 요원들이 2차 대전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동안 실시된 수천 번의 잠수해난 구조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미국 연안에서 일어났다. 미 해군은 프랑스 여객선 노르망디호를 징발하여 라파예트호로 개명했다. 군용 수송선으로 개조된 이 배는 1942년 2월 8일 뉴욕항 88번 부두에 정박해 있다가 화재로 전복됐다. 잠수 요원의 양성이 절실했던 미 해군은 이 사고를 실전 잠수 훈련의 기회로 삼았다. They trained divers right there on the Lafayette, just innumerable dives inside the ship, patching every single porthole that was on the lower side of the ship and the upper side. Just a magnificent salvage. 이것은 신참 잠수 요원들이 심해 구조 활동의 위험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무대가 됐다. 라파예트호는 1943년 9월 15일에 결국 인양됐다. 그 이후 뉴저지의 베이온만이 체계적인 잠수훈련 장소로 선정됐다. 해군 1등 구조 잠수 요원이 된 칼 브래쉬어도 당시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인종차별의 분위기가 여전했던 1950년대 그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고 훈련에 몰두했다. I was there to do a job. I knew who I was, and I didn't have any problems. I figured someone there may have had a problem, but it wasn't me. 1등 잠수 요원이 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쿠바 구딩 주니어가 주연한 영화 맨 오브 어너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Sometimes they say, why wasn't the movie made years ago? I tell them God wasn't ready for it to be made, and Cuba Gooding Jr. wasn't old enough to play me. 브래시어에게 가장 큰 시험 무대가 된 것은 1966년의 사건이었다. 그해 1월 17일 남부 유럽 상공에서 B-52 폭격기가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여 추락하면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 폭격기에 들어있던 4개의 핵폭탄이 스페인 팔로마레스 해역에 떨어진 것이다. 그중 3개는 곧 회수했지만 하나는 찾지 못했다. 잃어버린 핵폭탄을 찾기 위해 심해 잠수정이 투입됐다. 인양선 위에는 칼 브래시어가 이끄는 미 해군 잠수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3월 24일 수색작업 3개월 만에 잠수정 엘빈호가 드디어 폭탄을 찾아냈다. 수심 900m 지점이었다. 브래시어는 대원들과 함께 잠수해 인양 케이블을 연결하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배 가판에 다 올라와서 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졌다. I saw some of my men in harm's way, and I rushed in to clear them, and a roller ball on the ship pulled loose with tremendous force and struck me on my leg and jerked me around a little bit. They said I was up in the air and back down on the deck, and so as a result, it pulled the lower portion of my left leg off. 중상을 입은 브래시어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When I arrived at the hospital, the doctor thought I was dead. When he checked, I had a very faint heartbeat. And so he said, "Oh my God, he's not dead." So I survived the morgue. 브래시어는 사고로 잃은 부분에 의족을 달면 잠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믿었다. So they thought I was crazy. They just didn't think I'd be able to stay in the Navy as an amputee and I was diving. So finally they gave in to my request and I was fitted with a prosthesis in November of 1966. And I sneaked out of the hospital and was diving in a Mark V deep sea diving suit in December of 1966. 그는 이듬해 1년 동안 테스트를 받으며 의족을 달고도 잠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칼 브래시어는 1970년 평생 소원이었던 해군 1등 구조 잠수요원 자격을 획득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의지력은 미 해군 심해 잠수요원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웅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명 아쿠아노트라고 불린 잠수요원들이다. 1960년대경 해군에서 선발된 이 노련한 잠수요원들은 심해에서 장기간 머물며 당시로선 아주 새롭고 대담한 방식인 포화 잠수를 직접 시험해봤다. 1964년 7월 미 해군은 해저 인간 프로그램이라는 대담한 실험을 실시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상 최초의 실험이었다. 버뮤다 해역에서 수심 60m 아래 시레본이라는 해저 실험용 수중 거주실을 만들었다. 일명 아쿠아노트라고 불리는 해군 최고의 잠수요원 4명이 이 속에서 3주 동안 지낸 것이다. 이 실험을 위해 선발된 잠수요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다. 이 대담한 실험은 조지 F. 본드 대령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가판 위의 아버지라는 애칭을 들을 정도로 잠수요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고 이 위험한 실험을 견뎌내도록 힘을 줬다. 밥 바스도 실험 초기부터 본드 대령과 함께 일했다. There wasn't one of us that wouldn't go do what he wanted. If he had an idea, we were ready to do it. Automatic. There's no doubt in his mind that if he said, "Well, let's try something new," every one of us would go and do it. 본드 대령은 숙련된 잠수 요원과 해양학자, 생리학자들과 함께 포화 잠수라는 새로운 방식의 심해 잠수를 시험해봤다. 특정 수심에서 12시간 정도 수압에 적응하면 체내의 기체가 더 이상 용해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잠수 요원들은 감압 시간을 느리지 않고도 해저에서 무한정 머물 수 있게 된다.
get a diver saturated, he's not going to absorb any more gas, any more nitrogen. So he's going to have to decompress, say 100 feet. He has to decompress maybe a day and a half. But if he stays 2 weeks, he still has to decompress a day and a half. If he stays a month, he has to decompress a day and a half. Saturation diving expands the Navy's capabilities simply because it allows men to go deeper and stay longer. 잠수 요원들은 일반 산소 대신에 헬륨과 산소 혼합 기체를 호흡했다. 이들은 3주에 걸쳐서 각종 실험을 실시했다. We had chores that Dr. Bond gave us. A lot of blood taken, body fluids of one thing or another, because data was still being collected about what the physiological impact would be on a person at depth. 수심 60m 지점에서 수면으로 급상승할 때가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다. 혈액 내의 기체가 급팽창할 경우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You're saturated, so you can't take your body to the surface, period. Because you die of massive decompression sickness before you ever got there. You bubble up like the old Coke bottle, fizzing, that type of thing. 목숨을 건 실험을 하는 틈틈이 심해의 신비로운 환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At night we had lights outside, so we could turn the lights on and you could see all this, just like looking at a big aquarium, one big aquarium. 이들은 가끔 거주실 밖으로 나와 스쿠버 잠수를 하기도 했는데 물이 그나마 따뜻한 게 다행이었다. Go outside and just nothing on but a face mask and a pair of swim trunks. In the later years we went deeper and water was murky, pitch black actually, and very cold. So Sealab 1 was the best of them all. 잠수 요원들은 실험 11일 만에 태풍 때문에 실험을 중단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최초의 포화 잠수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본드 대령과 아쿠아노트들은 혈관 내의 기체가 포화된 상태로 심해에서 장기간 지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제 그 한계치를 밝혀낼 차례였다. 1965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해역에 시랩2가 투하됐다. 수온이 낮고 어두운 거친 바다였다. 시랩1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더 오래 머무는 실험이었다. 잠수 요원들은 3계절로 돌아가며 수심 60m 지점에서 보름씩 거주했다. I'll tell you, the hardest thing is the cold. It's mule hard work where we have been in. In Sealab 2, it was dark and deep and dirty and cold. The temperature was the hardest for everybody. But the hard work is okay. That's exhilarating. Cold water is not. 해군 조종사 스코트 카펜터는 외계와 해저 양쪽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1962년 나사의 머큐리 계획에 따라 미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지구 궤도를 돌았다. 그리고 3년 뒤 본드 대령의 아쿠아노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spaceflight and diving. Subjectively, both experiences are weightless, but there are differences. You can see a lot farther from space than you can from the ocean. The greatest similarity is you are where few men have been before. 시랩1을 통해 심해에서 장기간 지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시랩2에서는 포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We had a lot of projects. We salvaged airplanes. We did oceanographic studies. We did dexterity type studies. We even made excursions into the canyon from 200 feet down to 300 and something feet. You name it, we did it. 심해의 시계 거리는 불과 3m. 해저 거주실 밖으로 너무 멀리 나가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었다. We only had a 48-inch hole we had to get back to, so you always want to know, back of your mind, where is that 48-inch hole? 아쿠아노트들이 실시한 실험 가운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터피라는 이름의 돌고래를 훈련시켜 바다에서 실종된 잠수 요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임무를 끝내고 나면 헬륨 가스를 흡입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1965년 10월 12일 C랩2 실험이 별다른 사고 없이 예정대로 완료됐다.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쿠아노트들이 복귀하자 이미 C랩3 제작이 시작되고 있었다. 더 힘든 해저 생활 환경을 대비해 잠수요원들은 장기간의 체력 훈련을 받았다. 본드 대령은 이번에는 훨씬 더 깊은 수심에 도전했다. 목표 지점은 수심 190m.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구조할 확률이 거의 없었다. Clap-3, very ambitious, very ambitious. Clap-2 is 200 feet. Well, that's no big problem. 620, different ball game. We're beyond surface support. That makes it more scary. Clap-3의 해저 거주실은 1969년 2월 18일 샌클레멘트 해저에 설치됐다. 그런데 잠수요원들이 입거하기도 전에 이미 균열된 부분이 발견됐다. Well, we had problems with the habitat. We had made a lot of what they thought was improvements in the habitat. We were kind of fighting a deadline because of the weather and everything else we had, so we had some leaks in the habitat.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바파스와 베리 캐넌은 급히 잠수구를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해저 거주실에 들어가 수리하려고 했다. We got to the bottom and tried to get inside, and we had some problem getting inside. There's a lot of different things went wrong. 그런데 베리 캐넌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의식을 잃자 모선 위의 요원들은 어쩔 줄을 몰랐다. 이 피해서 TV 화면은 바파스가 위기에 처한 동료를 구하려고 애쓰는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다. We ended up with a fella dying down there, and that really terminated the program. 베리 캐넌의 죽음은 너무 깊은 수심과 짧은 압축 시간, 그리고 공기 공급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Well, Barry's my roommate, and he and I lived together. We went through all the saturation training together. We drove to California together, and had all kinds of funny stories. You know, if we'd got down there, we could have lost 8 people. So that's what I thought. But it's a shame. It's a sad thing to lose a personal friend like that. Clap-3 실험은 이 비극적인 사고를 계기로 종료됐다. 해군 당국은 해저 주거 실험 프로그램을 중지했다. 하지만 잠수요원들의 희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 이들이 실시한 실험은 포화 잠수 이론을 증명했다. 인간이 심해에서도 장기간 생활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오늘날의 해군 잠수요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 임무는 전투에서 피격당한 함선을 수리해 원대 복귀시키는 것이다. 또한 군함이든 민간 선박이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한다. 아무리 거칠고 깊은 바다에서도 전투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해낼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 해군은 유인 잠수정, 원격 잠수정,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심해 잠수 요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 난파선의 위치가 확인되는 즉시 해군 심해 잠수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한다. You get out there and you get all the resources you possibly can. You need to know what happened. You have to become an expert on whether it's an aircraft or whether it's a ship or whatever it is, basically overnight. So you know what kind of explosive hazards are there, what kind of fuels are on board. Initially, you'll go down and look at the wreckage and really get assessment of how you're going to attack the problem. 구조 계획이 짜여지면 잠수 요원들은 스테이지라는 철제 발판을 타고 난파 지점까지 내려간다. From my experience diving on crashed airplanes, the real danger is just working around extremely sharp and jagged metal and fibers that can cut you, penetrate your skin. It's just like working in a heavy construction environment. When I got a diver on the bottom, I'm thinking of all the hazards on this job and what's my next action for anything that could possibly happen. Because you don't want to just react. You want to be ready for it. 1996년 7월 17일
TWA 항공 여객기가 뉴욕 해안에 추락했다. 해군 당국은 이 참사 현장에 모든 심해 잠수 요원을 총동원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구조 작업은 인양 작업으로 바뀌었다. 심해 잠수 요원들은 230여 명의 희생자 시신과 신원 확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유류품을 인양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해난 구조 감독관 토머스 B. 셰먼이 이 일을 지휘했다. Once we completed our sonar search, then it was apparent that we needed to use divers as our primary means of inspecting and recovering both the victims and the debris. 해군 잠수 요원들은 위험 속에서도 쉬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며 석 달 동안 도합 3,000회 이상을 잠수했다. I mean, the divers will just work until they drop. I mean, literally drop. You have to be able to hold them back. You need to be able to assess the situation again, be able to say, okay, that's enough for today. 다행히도 잠수 요원들은 큰 부상이나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비행기의 잔해를 95% 회수했고 214명의 시신도 인양했다. It can get where it's a little tough as far as the human aspect of it, but for the most part, the divers stay focused on the mission and know they're bringing closure to a tragic accident for someone. 1998년 머리 대령과 미 해군 최고의 심해 잠수 요원들이 아주 어렵고도 흥미로운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 전쟁 중이던 1862년에 폭풍으로 헤러터스 곳에서 침몰한 모니터호의 잔해를 복원해 인양하는 시도였다. 침몰선은 해저 70m 밑에 있었다. We look at it as an operational training opportunity, and it's just tremendous. Currents can get up to 6 knots, so it's very challenging as far as just getting a diver into the water. With the current so bad, we have to shackle the diver into the stage. So he's shackled in so he doesn't get blown off the stage on his way down. We've got 40 minutes before we go into our exceptional exposure, which we don't go. So we try to limit our dives to 39 minutes, 50 seconds. 제한 시간을 넘기면 감압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다. It's the most awesome job you ever have. It pushes you to your limit of challenge. And you're coming up, you're at 110 feet at a stop. Here comes a 6-foot barracuda right between you and your buddy while you're on the stage. And you'll stop within 2 feet of you, but then the adrenaline's running. It's a great feeling. 모니터호의 수중 복원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완벽한 모습으로 인양될 예정이다. Dive suit! Request mission out of the water! When ready. Look left, look right, look down, look to the horizon. 1, 2, 3, step! 훈련이야말로 요원들의 생존과 성과에 직결되는 요소다.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 있는 미 해군 잠수학교는 해군 잠수 요원의 요람이다. All the basic diving training begins here at Panama City, where they are first tested to see if they're worthy, and then eventually, after they get through the training of scuba, move on to surface applied rigs, mixed gas diving, saturation diving. At the high end, we evaluate and designate master divers in the U.S. Navy. It isn't good enough to be just a scuba diver in the U.S. Navy. You have to be very proficient and very comfortable in the water, because we train professional military divers. This is not a recreational dive course. 강인한 체력과 능숙한 구조 기술은 필수. 훈련생들의 일과는 조기 수영부터 시작해 체력 훈련의 연속이다. 36, 37, 38, 5, booyah, Andy. 5km 굽어까지 마치고 나면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간다. 이번엔 잠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훈련이다. 버디 히트라는 이름의 이 훈련에서 교관은 훈련생들의 잠수 장비를 떼어내 가상적인 사고 상황을 만든다. One person's going to take a hard hit that includes removal of mask, fins,
regulator, turning their air off, turning the reserve valve down, and also following the regulator. The other person will take a light hit, which consists of removal of mask, fins, regulator, but not turning their air off. 교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생 2명은 서로를 도와서 장비를 다시 쓰고 수면으로 안전하게 부상해야 한다. If we're ever out in the field and we are underwater and we get fouled underwater, we know how to go through our emergency procedures. It's just kind of pounding in our head what we're supposed to do if this ever becomes a lifetime situation. Because when it really happens, we're not going to have guys down there, making sure that we got air no matter what. 훈련생 일부가 스쿠버 잠수 비상 대처 훈련을 받는 동안 다른 일부는 고하 잠수 헬멧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이 잠수 헬멧은 수면 위에서 공기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철저한 안전 훈련이 요구된다. Check your steady flow. The first dive of the day, you'll take soapy water and you'll check the air train. Any of the part of the helmet which is pressurized, you'll take a soapy brush and you'll swab soap over it, soapy water, and you'll be checking for leaks. 이 훈련 탱크의 이름은 웨트팟. Switch on. 신참들이 해난 구조용 장비 사용법을 익히는 곳이다. 훈련생들이 수면으로 복귀할 때면 교관들이 늘 비상대기한다. Whoa, need some help over here.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고 해도 모함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료 요원들이 있기에 사고를 당한 잠수 요원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될 수 있다. We have procedures in place as far as evacuating a diver. We'll always know where the nearest recompression chamber is. We will go through drills, and sometimes it'll be drill after drill after drill. 매년 각 부대에서 차출된 1,600명 이상의 훈련생들이 이곳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 있는 미 해군 잠수학교를 거쳐간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 바닷속이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다. 이 과정에서 심해 잠수 임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인과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훈련생들은 탈락된다. 훈련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심해 잠수 요원으로서 성장한다. 전투 상황에서의 훈련도 있고 불발폭탄 처리 임무도 있고 침몰선 수리 임무도 있다. 이번에 세인트 앤드루만에 바다로 나간 훈련생들은 각종 공구와 장비들을 물속으로 내려보내 플랜지를 재조립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Check red. Check green. We're doing the two-man flange. Two divers go down, disassemble part of a pipe, remove the gaskets, send them up the surface, take it back down below, and they reassemble it. Okay, on the side, moving red diver to the water's edge. Moving red diver to the water's edge. It's a timed event, just like it's always been, and see if they're claustrophobic, when they can't see anything out of that viewport, see how squirrely they get, see if they really do want to be a U.S. Navy diver. We give them the skill set here for underwater ship repair mainly, so that they carry that skill set to their real mission or their real use for the Navy, which is combat salvage. 교관들은 잠수한 훈련생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한다. 수심, 잠수 시간, 산소 공급 등등 안전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From there, when it's time to come up, the topside guys are punching their watches, keeping track of your bottom time, keeping track of descent times, ascent times, decompression times, the works. Somebody's doing that for you so you can put your mind onto the task. 무선 지원팀의 도움으로 훈련생들은 무사히 귀환했다. 플랜지 재조립 훈련도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전하게 완수해냈다. 훈련생 가운데 특히 우수한 사람 몇 명은 수료 후에 해군 실험 잠수팀에 들어간다. 뛰어난 기술과 신체 조건을 갖춘 이들은 모의 해양관 속에서 심해 포화 잠수 실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G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밥 바스가 이 실험을 감독한다. This facility here, the Ocean Simulation Facility, is more or less a spin-off of the Sea-Lab program. When Sea-Lab was over, they said, you know, what we need to continue to refine saturation diving as we know it today is a place to do it. 미 항공우주국 통제실을 연상시키는 이곳에서 실험의 전 과정을 모니터한다. 이 대형 탱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압 탱크다. 12명의 잠수 요원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안에는 최대 용량 55,000갤런의 수조가 있다. 수조의 기압을 높여 인공적인 수심의 효과를 낸다. This enables us now to conduct dives down to 2,250 feet without ever having to go to sea. 45 feet long, 15 feet in diameter, and we fill it up with water and we can pressurize it to any depth we want. We can make the water cold, make the water hot. The only thing we don't have is the fish and the salt water. Anything that the military uses diving-wise that supports life or can hurt a diver in any way comes through us, and we test it here first. So everything that is used out in the fleet now, we've tested it, we've approved it. 30일 동안에 걸쳐 실시되는 이 실험은 새로운 장비의 성능과 페르시아만과 같은 더운 바닷물에서 수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다. Well, any time a man, unless he had actual gills on the side of his head, is down on the bottom of the ocean and swimming, we could have rig malfunctions. You could have catastrophic system failures. In the event of a casualty, we're prepared to handle those so the diver safety is not at jeopardy on the bottom. Bring the diver up into the Charlie chamber. Green diver is conscious at this time. Obviously, he's breathing, he's got a pulse, and he seems to be cognizant of all of his surroundings. 아무리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해 잠수라는 임무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We lost a guy here in a civilian diving accident earlier this year. That's pretty tough. It's kind of an invincibility thing, you know. We're Navy divers. We always go down deeper, stay longer than anyone else. But then when it doesn't come out right, and someone dies, it's pretty tough. 한 세기가 넘도록 해군 심해 잠수 요원들은 함대를 지키는 숨은 공신으로 활약했다. 이들의 조국애와 용기는 진주만에 침몰한 군함들을 부활시켰다. 이들의 모험 정신은 심해에 대한 인간 도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임무는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의 사고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Well, as a Navy diver, some missions that we've been on, if it's bringing closure to a tragic accident, to some of the missions we've been on to refloat a vessel that's running aground, it's just tremendous satisfaction. Plus, you get to work in an environment you just love. It's difficult at times. You're going to run into some tough situations. And if you just keep a good attitude, that is a key to being successful to being a deep sea diver. You got to enjoy what you do. And being a deep sea diver is the greatest. Get a lot of respect. If it was easy, anybody could do it. I just love doing it.